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원불교 교사 읽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읽어보자고 했냐면, 많이 안 읽어서. 그래서 큰 의미를 뭘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쭉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읽어보는 거예요. 일단 읽어봐야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자, 1121쪽에 보면 제2장 목표 사업기관의 확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대목을 보기 위해서 한번 목차 한번 볼까요? 맨 몇 쪽을 피냐면 페이지가 없네. 1023쪽 보면은 성업의 결실 해가지고 이 제3편 성업의 결실해서 이게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제1장 성업봉찬 사업을 마쳤어요. 이 결실이란 건 뭐예요? 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불교 교사 서문에도 450년 결식, 4,500년 결복, 그래서 결실과 결복이라는 이 말씀, 이게 대종사님 법설에 등장하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시대를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이 교사를 쓴다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실에 이렇게 결실로 보는 거예요. 그 시대를. 결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00단위로 넘어가는 시대는 결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4대를 맞이해 가고 있어요. 3대를 끝내고 4대.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는 그렇죠. 근데 요 시대, 지금 정산종사께서 종법사에 이제 오르셔서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또 6.25 한국정경을 거치고 이런 아주 진짜 어려운 시기죠.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이 시대를 거치면서 했던 일인데, 이게 첫 번째가 성업봉찬 사업이었어요. 그것을 쭉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부터 다뤄볼 것이 뭐냐면 목표 사업기관의 확립에서 4편이 등장해요. 제 목차를 읽어보면 3대 목표 사업과 재단기업의 실현, 교육사업진흥과 원강학원군, 3대 선원개설과 장학사업, 자선사업 개척과 요양사업 해서 뭔가 이렇게 사업들 있죠. 이게 쭉 전개되고 있어요. 이걸 이제 한번 스케치 하듯이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1121쪽 펴보세요. 오늘 다뤄볼 내용이 3대 목표 사업과 재단기업의 실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사업 목표는 교화, 교육, 자선의 3가지이니, 그러면 저희들이 앞에 대종사님의 역사 속에서도 교화, 교육, 자선을 살펴볼 수 있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교육으로 하면은 학원, 선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뭐 영산학원이니 그 다음에 뭐 수도학원, 전수학원, 뭐 여러 학원, 뭐 선원 이런 이름이 있었어. 그 다음에 동화선을 난다든지. 그리고 자선을 보면은 자유관도 있었고, 또 치병실도 뭐 설치도 하고, 그 다음에 보화당을 해서 나중에 이런 그 병원도 세우겠다, 뭐 이런 그 대종사님 당대에 일들이 있었어요. 자, 교화, 교육, 자선은 3가지니 앞으로 이를 늘 병진하여야 우리의 사업에 결함이 없으리라 하시고, 요 말씀이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대종경 부처금 15장에 나와요. 이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해갈 우리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거죠. 자, 이 3대 목표, 그럼 3대 목표는 뭐예요? 교화, 교육, 자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의 방향성인 거예요. 이 3대 목표 사업기관을 고루 시설해 보시려고 노력하셨으나 험난한 시국관계로 그 뜻을 다 펴지 못하고 떠나셨다. 대종사님께서 이 방향성을 정했지만 원 없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뒤에 봅시다. 해방 후.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해방 후를 맞이하는 거죠. 해방 후 원불교 교헌. 원불교 교훈이 이게 원기 33년 4월 26일 교명을 선포한 후에 제정된 교훈이에요. 이제 이게 대종사님 당대에는 원불교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죠. 불법연구회라고 돼 있고 정산용사께서 종법사 취임 이후에 이제 원불교 교명을 선포하면서 교헌을 원불교라고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는 교헌도 같이 선포하는 거죠. 아이, 맞잖아요. 어느 단체를 하려면 그게 규정이 어찌게 되고, 이런 게 있어야죠. 우리 개모임, 우리 모임 하나 해도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약정 다 세우고, 돈을 얼마씩 낸다,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교헌인데, 이 교헌에 보면은 이 처음 제정된 그 교헌의 규정이 아주 치밀하게 돼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봐도 내용 꽤나 돼요. 이 교헌에 보면 12장 이제 먼저 읽어볼게요. 본교는 유치원, 학교, 수양원, 요양원, 병원, 양로원, 고아원 등을 수의, 마땅한 바에 따라 그런 뜻이에요. 수의 설치한다고 하고, 이게 바로 이 원불교 교헌 12장 119조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제 유치원, 학교는 일반 교육기관으로, 그리고 수양원, 요양원은 본교 유공인의 수양과 요양기관으로, 병원, 양로원, 고아원은 일반 자선기관으로 한다. 이 내용은 그 교헌 120조에 등장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복지관은 빠졌네? 이 시대만 해도 이 복지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계속 창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죠. 자, 교단은 이 3대 목표 사업의 균형 있는 확립을 지향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이 정산용사께서 그 종법사 취임해서 이제 해방 이후에나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교화, 교육, 자선을 이렇게 아울러서 가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균형 있게 확립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 3대 나오면은 무조건 뭘 생각해야 돼요? 3자가 나오면 교화, 교육, 자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3대. 자, 뒤에 봅시다. 그런데 그동안 교단의 유지와 사업을 뒷받침해 온 산업기관은 주로 농업과 과원이었고, 그렇죠. 농원과 과원. 대종사님 당대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구조가 대부분 농업이었을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 대종사님 시대인 불법연구 시대에도 대부분 농업 위주의 사업체였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산업부라고 할 때 산업부. 말이 산업이라고 하니까 내가 처음에 어디가 산업부라고 얘기하니까 막 공장 막 이런 거 말해서 내가 이거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말 그대로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생산하는 그 대부분 뭐예요? 이게 산업부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1188조 펴보세요. 또 펴봐야죠. 이럴 때. 1188조. 저희들이 공부 다 한 거예요. 1188를 피면 산업부 발전과 산업기관 창설해가지고 이 쭉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농업이에요. 농업 또는 축산, 양계 그래 있죠. 그러니까 농업과 관계된 게 태반이에요. 이게 그 당대 그랬다는 거죠. 여기 보면 1189쪽의 중간에 보면 산업부에서 뭘 했냐면 묘목, 약초, 야채 재배 이것도 농업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양계, 양돈, 양토 이것은 어떻게 봐야죠? 이것도 농업과 밀접하죠.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보고 저하고 한번 황등유런도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황등유런 자리 있는 근처를 가보셨잖아요. 이것도 그 과수원도 이게 과원이죠, 과원. 이 관계되어 있고 대종사님 그 당대에 그 삼례 과수원 1089쪽 펴보세요. 1089쪽 뒤쪽에 보면 원기 25년 2월에는 삼례 수계리에 임야 7만 평을 사들여 삼례 과수원을 창설하니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것도 보면 과원이죠. 이게 농업과 과원이 대종사님 당대 때 그 어떤 그 산업기관의 중추를 이루는데 교산도 정관평을 비롯 대부분 농토와 임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정관평도 농토죠. 그 다음에 땅을 갖고 있어도 대부분 임야가 뭐예요? 이렇게 산 있죠. 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해방 후 법인으로 등록된 저희 원불교라는 간판을 이제 세상에 우리를 원불교라고 간판을 걸 때 이게 어떻게 걸냐면 재단법인 원불교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등록을 했잖아요. 이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회상 재단의 농지 중 직접 경영하지 않던 논 20여만 평, 20여만 평이면 계산이 되십니까? 저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지금 정관평 있죠? 작은 그 1차 정관평이 대략 3만 평, 2차가 2만 평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최대한 5만 평 이상이에요. 이게 눈에 이렇게 보이죠? 그럼 5만 평 이상이에요. 그 하천까지 하면 6만 평까지 될 거예요. 하천 빼면 한 5만 평, 아주 안 잡아도 5만 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5만 평이다가 20만 평이면 저는 4호, 그거 5배.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죠. 요것의 5배다. 이 정도 돈, 그 다음에 밭 8만 평, 8만여 평이 원기 35년, 이게 1950년이죠. 에 실시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전부 정부에 매상되었다. 그러니까 28만 평을 정부에 매상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토지개혁이죠. 토지개혁 정책인데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이게 북한은 몰수해서 뭡니까? 유산자의 재산들을 몰수해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남한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남한이라면 안 되지, 대한민국이지. 우리가 또 북한이라고 하면 안 되죠. 북한, 조선, 뭐라고 그러죠? 인민공화국,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불러줘야 원래 맞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맞고요. 이쪽은 어떻게 하냐? 일정하게 정부가 살 때 돈을 주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이때 제가 알기로 있거든요. 이때 모인 그 자본이 우리나라의 기업 활동의 밑바탕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자,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 교단은 해당 농지에 대한 문교재단 보상금, 이게 정조해가지고, 이게 이제 직가증권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2771석. 사두정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게 쌀이잖아요. 가만히 그걸 알고 있는데, 이 정도를 받은 거죠. 그 당대에 이 정도의 쌀값이 지금으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계산하기가. 대충은 아마 알 수 있을 거지만, 한 이 정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상공업 병진
기업체로 전환 운영할 것을 결의를 해요. 그러니까 주로 농업과 과원으로 있었던 걸 이제 상공업, 뭔가 공업, 공업에 뭔가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죠. 1차 산업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차 산업으로 전환을 시도한 거죠, 이게. 그래서 삼례과원에서 다량 생산되던 아까 앞에 보면 삼례과수원, 그런 게 삼례과수원에서 대량 생성되던 통조림 제조용 황도가 그 방면에 수급되지 못함을 전용하여, 그러니까 그 통조림 제조용으로 아마 나간 거죠. 복숭아 있잖아요, 황도. 그게 통조림 제조용으로 이렇게 판매가 됐다가 이게 제가 알기로 일제 군수용품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통조림 공장 이렇게 해서 깡통, 옛날에 이 공장이 제가 알기로 지금 보배소죽 공장 터 있죠. 그게 옛날에 그 일대가 통조림 공장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왜냐면 이제 그걸 만들어서 판매하고 할 것이 일단 깡통이 안 나오니까 만들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황도가 나갈 그것이 없잖아요. 팔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이때. 그래가지고 과정양조, 과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복숭아를 통해 갖고 술을 만드는 거죠. 이걸 이제 도선주, 복숭아도로 하는, 이걸 주종목을 하는 기업체, 여기 대기업체에서 대장 빼야죠. 기업체 하나를 창설하기로 하고, 이게 왜 이걸 알게 되냐면, 우리 그 사업보고서, 원기 35년도 사업보고서에 이걸 찾아보면 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알지 그냥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업보고서에 있어요. 그 당대에 기록한 거죠. 그리고 36년, 원기 36년이죠. 이게 1951년 8월에 이리에 있는 귀속재산. 이 귀속재산이 뭐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8.15 광복을 하고 나니까 그 전에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부에서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필요한 사람한테 판 거예요. 이렇게. 귀속재산을 사들여 재단 기업체 삼천공사를 창립하였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데. 그리고 이게 내용이 뭐예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전환을 시도한 거죠. 근데 이 공장이 어디 있었냐면, 그 당대에 이리시 북창동, 지금 창인동이에요. 창인동 장육공장. 그러니까 간장 기름,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기름 같은 거 짜잖아요. 그리고 간장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그 공장이었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대략 거기에요. 지금 현재 남중교회, 옛날 신광교회, 거기 지나가면 대전사거리라고 있어요. 거기를 지명을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옛날 우리는 대전사거리라고. 거기서 지금 중앙시장 쪽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높이 좀 올라갔죠. 이렇게 언덕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일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삼창공사가. 여기 지가증권, 이게 이제 유가증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개혁 때 정부에서 매수한 토지 보상금으로 지주에게 발행한 유가증권.인데, 이게 대부분 이 과정 속에서 이제 1차 산업에서 한국 대한민국 새로운 체제가 생긴데 2차 산업으로 만든 토양이었는데 우리 현재 원불교에서도 처음에 이걸 통해서 무슨 상공업 기업체를 전용해 보려고 했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이 바로 원불교의 다크 역사예요. 어두운 역사를 얘기를 해야죠. 자, 이 뒤에 읽어볼게요. 삼창이란 3대 사업을 창성케 하자는 뜻이었고, 삼창이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삼자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교화, 교육, 자선을 창성케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창성케 하자는 뜻이었고, 재단의 직과증권이 거의 다 투자되었으며, 그렇죠. 아까 여기 직과증권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 투자된 거예요. 그리고 삼례가원을 직속기관으로까지 하고, 그것마저도 그 사업의 직속기관으로 재산이 이렇게 소속시킨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삼창공사는 시국의 격동으로 인한 경제 불안. 그러니까 이게 시국이 해방되고 나서 6.25 한국전쟁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편법에만 따른 부적당한 기업 종목. 자, 이게 아쉬운 게 이게, 아마 선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복숭아가 있는 나무에서 나온 것을 복숭아로 그냥 팔지 않는 이상, 이걸 2차 산업으로 할 때,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통조림 안 되지. 왜냐면, 통조림을 하려면 통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기반도 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술로 이렇게 파는 것밖에 별로 방법이 없었나 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안 했어야 돼. 저희가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도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현실의 그 압박이 어떤 우리들의 가치관을 뭐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안 해야 된다. 다른 걸 찾아봐야 한다. 이렇게 가야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관리 경험 부족. 관리 경험 부족이죠, 이게. 이게요, 이렇게 들어보면 막 경찰서장, 경찰서, 세무서 맨날 와요. 왜 오겠어요? 뭐 돌아보는 거죠. 지역 깡패 와서 술 돌아고 해서 또.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 지금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시대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이 관리 경험 부족이라는 것이,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술 만드는데 요 관심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전문이에요. 간단하지가 않다고,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주정기술자를 나주에서 모셔와요. 그런데 그분을 했는데 그분에 의해서 술이 만들어지는데 마지막 뭐라고 할까, 비액, 마지막에 이렇게 딱 집어넣는 뭐가 있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업하면은 마지막. 근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고는 계속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것부터 해갖고, 또 이분이 그때 왔던 기술자였던 이분이 거기가 거기서 나오는 물맛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복숭아보다는 사이다 하면 좋겠다고 그랬대. 근데 실제로 이때 참여했던 이 기술을 갖고 계셨던 분이 칠성사이다 창립 멤버 중 하나였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도 이거 배워서 다 말한 거지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이게 재밌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사업적 마인드가 무척 부족했다. 필요에 의해서 막 해야 되니까 막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은 급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운영 3년여에 기대했던 결과를 보지 못하고 끝나.
그 후 여러 해 동안 충북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러니까 돈을 다 투자했기 때문에 충북경제가 정말 이제 어려움이 단 거죠. 이게 운영 3년여 만이라면, 운영을 언제 했죠? 처음에 원기 36년 8월에 했으니까 3년이면 39년 정도 되죠. 39년 정도에 이걸로 말하면 맞췄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원기 38년이 1953년인데 이때가 제1대 성업봉찬 대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업봉찬 대회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투자했던 사업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업봉찬 대회 때 어떨까를 감각을 알려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한쪽에서는 돈이 이렇게 말라가고 대회 사업을 해야 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기 42년 1957년 11월에 충북유지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이듬해 5월에야 충북유지답 7천여 평을 겨우 장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28만 평에서 7천 평 남았어요. 다크 역사를 했죠. 제가 이 다크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반복돼요. 이게 지금도. 그래서 이 문제, 아까 세 가지가 결과가 나오고, 첫 번째가 뭐예요? 시국. 그러니까 이 사업, 뭔가를 하려면은 그 시대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가 언제냐. 이런 건 진짜 항상 어려운 거죠. 금리가 막 올라가는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그 두 번째가 뭐죠? 편법에만 따른 부적당한 기업 종목. 그러니까 이게 좀 적합한 사업 종목을 찾아야 된다가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거기에 따른 이 경험.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경험이 쌓여야 된다. 이게 지금 이 다크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창공사라는 이게 대단히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었다. 그래서 목표 사업으로 뭐가 있었어요? 교화, 교육, 자선, 이 3대 사업인데, 이 3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인 상공업 정책으로 삼창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옛날에 신강교회, 지금 남중교회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걸 지나서 그게 대종사님 역대 어른들이 이리역 가는 길이에요. 또는 대종사님께서 장이행렬 길도 되고요. 이렇게 가다가 지금 대전 사거리에서 이제 마동 쪽으로 가면은 대종사님의 장이행렬 길이 되고, 대전 사거리에서 이제 이 시장 쪽, 중앙시장, 역전 쪽으로 가면은 가다가 보면 그 일대 옛날에 삼창공사가 있어요. 아마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시대에도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 다크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라는 감상을 젖어보고 합니다. 하여간 오늘은 교단의 3대 목표 사업과 재단 기업의 실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